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한덕수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2차 국기 문란 사건이고 2차 쿠데타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동훈과 지금 한덕수가 윤석열은 외교나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 담화를 했는데 누가 한동훈과 한덕수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아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윤석열이는 스스로 하야를 한다든가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지금 윤석열은 법적으로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쵸? 지 맘대로 지가 앞으로 한덕수랑 같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2의 국가 내란 사건이에요. 응? 법적 근거도 없는 한덕수와 한동훈이 지가 뭔데 국정을 장악을 합니까? 지가 뭔데 질서 있는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얘기합니까? 응? 셀프예요, 셀프. 한동훈의 셀프 위임입니다. 응? 반헌법적으로 지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체포해야 돼요. 한동훈 지금 지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헌법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 때 국힘당, 즉 내란 수계 정당에게 권력을 이양한다고 돼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한동훈 제2 내란으로 지금 체포하고 한덕수 바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덕수 지금 바로 탄핵시키고 민주당 발빠르게 한덕수 탄핵 진행할 겁니다. 민주당은 한덕수를 바로 탄핵을 하게 되고 한동훈이 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냐고요. 어? 말도 안 되죠. 이건 제2의 쿠데타예요. 이거는 진짜 권력도 없고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놈이 지가 셀프로 대통령 행사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빨리 한덕수 탄핵하고 윤석열, 김건희 출국 정지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같은 놈이 지금 지 와이프 특검은 198표까지 올라와 있고 다음 주면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는 정치적 망명을 선택할 거예요. 도망갑니다. 잡아야 돼요. 이거 빨리 출국 금지시키고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둘 다 출국 금지시키고 바로 즉각 체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2 계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긴장은 하되 제2 계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오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제2 계엄을 선포할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제2 계엄을 꿈꾸거나 제2 계엄을 선포를 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군이 움직이지 않아요.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주한미 사령관이 움직인다는 거고 절대 못합니다. 쪽팔린 거죠. 자주 독립 국가에서 미국이 개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의회를 믿고 있는데 어제 탄핵이 부결됐다 그래서 절대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군 모두가 지금 다 돌아서는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헌재가 어제 탄핵이, 여러분들 어제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어제 탄핵이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헌 소송을 4건에 대해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탄핵은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헌재는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위헌 소송 4건의 심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탄핵이 올라오면 윤석열은 탄핵이 통과가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헌재가 전원 부로 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국회를 압박하는 거예요. 국힘당도 더 이상 이미 헌재도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검찰에게 윤석열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게 이재일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변호사들이 어제 한동훈이와 윤석열이 만남 이후에 탄핵이 부결됐잖아요. 그쵸? 윤석열과 한동훈 만남 이후에 탄핵이 부결이 됐잖아요. 검찰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지금 검찰에게 일주일 시간을 벌어주면서 지금 검찰이 죽게 생겼으니까 검찰이 윤석열을 쳐라 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절대 검찰에게 윤석열 사건을 맡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이 나대는 이유는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 방식으로 따르면 윤석열을 공소장에 쓰는 게 내란 수사가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지금 검찰이 회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는 내란죄도 수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개소리예요. 검찰은 지금 직권남용죄를 통한 내란죄 기소 전략이에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김용현이가 검찰을 선택했죠. 국가수사본부를 간 게 아니라 검찰을 간 이유는 이미 바꾼 휴대폰을 들고 간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검찰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중앙지검장 탄핵되고 누가 봐도 검찰은 이제 사실상 검찰청 해체에 준하는 어떤 검찰의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공동 정범이잖아요. 느닷없이 검찰이 의로운 척하면서 특수본을 꾸리고 윤석열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치적 쇼예요. 의지는 있을 수 있겠죠. 수사는 똑바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검찰 특수본부는 공무원 직권남용의 국헌문란 폭동 일으킨 것이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은 공무원 직권남용에 대해서밖에 지금 수사를 못해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내란, 직권남용 두 가지 모두 수사한다는 거는 쉬웁니다.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 수사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국가수사본부가 발빠르게 경찰청장과 지금 서울청장을 휴대폰을 앞서가고 지금 수사를 잘하고 있어요. 응? 경찰에게 여러분들 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경찰 국수본이 수사관 30명을 증원을 했고요. 150명 규모의 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응?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에게 비상계엄 합동수사를 요구를 했어요. 검찰이 이 사건을 지네들이 가져가려고 중심이 되려고 경찰에게 합동수사 요청을 했더니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경찰이 거부를 함으로써 이제는 검찰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해요.
응? 경찰이 거부를 했고 지금 검찰이 경찰에게 합동수사 요청을 한 거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다.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게 전달을 했고요. 경찰은 야당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사건 관련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돌아섰어요. 지금 야당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지금 경찰이 판단은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본 결과 경찰의 검찰 합동수사 요구의 거부는 오히려 검찰이 진상규명에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대요. 그쵸?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면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단독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비친 거고요. 지금 조만간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윤석열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경쟁이에요. 누가 먼저 윤석열을 잡냐가 그 조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본은 검찰 수사를 배제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검찰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검찰은 일주일 시간 번 거예요. 윤석열 탄핵이 일주일 연기가 되면서 검찰이 갑자기 나서잖아요. 주둥이 닫고 있던 새끼들이 야 이제 끝났다 우리 검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치려고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합동수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절대 검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줘서는 안 돼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국수본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국방부, 군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사법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국민.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 윤석열 탄핵 다음 주냐 그 다음 주냐 3번 안에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시한부예요. 지금 바로 윤석열, 김건희 출국 금지시키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망명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김건희 걸리면 못 나온다는 건 스스로가 알아요. 감옥 간다는 거. 내가 윤석열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김건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랑 윤석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치적 망명밖에 없는 거예요. 응? 정치적 망명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금 출국 금지시켜야 되고, 응? 지금 국수본은 당장 윤석열 지금 체포해야 됩니다. 응? 지금 당장 윤석열 국수본에서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급속하게 지금 오늘 한동훈, 한덕수 담화는 제2의 내란입니다. 지금 어제 김용현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검찰에 출석을 됐냐면 경찰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제 이 김용현이가 얼마나 검찰과 이게 짜고 친 거였냐면 오늘 경찰이 어제 밤에 김용현 검찰에 그러니까 경찰이 어제 김용현 압수수색을 신청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갑니까? 경찰이 김용현 압수수색을 신청하니까 김용현 이 새끼가 잽싸게 검찰로 간 거예요. 어? 그래서 검찰이랑 김용현이랑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거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동부지검에다가 지금 특수본을 꾸렸잖아요, 검찰이. 아무리 동부지검에다가 특수본을 꾸려도 이 사건의 중심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이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김용현이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지금 진실을 방해할 그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가만히 있던 갑자기 검찰 특수본이 움직이고, 지금 김용현이가 갑자기 어젯밤에 검찰에 출두한 것은 경찰이 김용현 압수수색을 신청하니까 김용현이가 검찰에 사전 교감이 있어서 검찰로 간 것이고, 검찰은 이 사건에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검찰은 국가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만약에 주도권을 갖고 수사를 하면 검찰은 공소장에 윤석열은 직권남용 협의가 표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응? 그래놓고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검찰이 직권남용해 국헌문란 폭동 일으킨 거 당하면서 직권남용과 내란을 엮으려고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이건 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검찰개혁은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이 없어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검찰이 수사권 지키려고 이 지랄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봐도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왜 이 시기에 검찰이 나서갖고 수사하는 척 하냐? 검찰이 수사권 지키려고 연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뺏어와서 지네들이 주도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이잖아요, 눈에. 경찰은 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 이제. 딴 거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출국 금지, 내일 한덕수 탄핵, 그 다음에 한동훈 내란 혐의 공범으로 내일 국가수사본부가 이게 당장 고발 조치해서 한동훈이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돼요. 추경호 잡아들이고 한동훈이도 내란 공범. 왜 내란 공범이냐? 내란 이후에 윤석열과 한동훈 만난 자체가 내란 공범입니다. 그쵸? 내란 사범을 한동훈이가 갖고 독대한 자체가 내란 공범이에요. 그 다음날 탄핵 표결에 참여 안 했잖아요. 내란 공범이에요. 한동훈이도. 내란 일으킨 새끼랑 그 다음날 갖고 독대한 다음에 지금 탄핵 부결시킨 거잖아요. 내란 공범이에요, 저거. 이거 딴 거 없어. 윤석열, 한동훈 출국 금지, 내란 혐의자들 모두 출국 금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즉각 윤석열 체포. 한동훈, 민주당은 한덕수 내일 바로 탄핵. 발빠르게 해야 돼요. 무서울 거 없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2계엄령 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한대요. 그건 뭐냐? 미국이 민주당을 지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미국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장악이라고 나쁜 표현이죠. 의회를 다수당으로 지키고 있는 민주당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응? 네, 오늘 제가 긴급하게 이 말도 안 되는 한동훈, 한덕수의 회동을 보면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말은 대국민 담화지만 제2의 내란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한동훈이가 셀프로 지가 대통령 권한 행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2의 내란이다. 한동훈은 즉각 내란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서 한동훈도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전부 체포해야 되고, 지금 방첩사령관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방첩사령관 영운영, 그 다음에 지금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체포해야 돼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새끼들인데 어떻게 이 새끼들을 체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주도권을 쥐게 돼 있어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절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이거는 긴급하게 잡아야 돼요, 지금. 네,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밤에서 밤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핵은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도 저녁에 중요한 거 많이, 오늘 방송 딱 들으시면 앞으로 우리 촛불 시민들과 민주당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겨나가고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방향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뭐니 해도 한동훈과 한덕수가 둘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직무 정지를 시키고 본인들이 그 권력을 위임받아 갖고 같이 운영하겠다 이거죠. 이거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정권을 이양받아 갖고 한덕수와 같이 운영하겠다. 이거 두 번째 쿠데타입니다. 국힘당은 지금 벌써 국민들 앞에서 두 번째 쿠데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전 세계가 주목하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안 표결에 불참을 하면서 전 국민 앞에서 정당이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두 번째, 국민의힘이 사실 처벌받아야 될 인간들이 두 번째로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는다고 지금 한동훈이가 나댄 겁니다. 지금 오늘 많은 낮부터 여러분들 아마 여기저기서 요즘 뉴스만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갖고 한동훈 네가 뭔데 셀프로 대통령 대행 체제의 권한을 위임받았냐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2의 한덕수와 한동훈이가 제2체의 내란입니다. 내란. 윤석열이가 즉각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탄핵 이외에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야, 여기가 무슨 왕조시대야? 안 그래요? 왕조시대냐고. 내가 왕이야. 내가 몸이 아프니까 옛날 세자 네가 대신 당분간 수렴청정 해. 이거 왕조시대냐고냐고. 정신 나갔죠? 응? 완전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지네끼리 지금 많이 국민들이 화나 있으니까 당분간 내가 할게. 동훈아, 그러면 네가를 하든가. 좀 그래도 당이랑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진짜 묻고 싶어요. 누가 한동훈과 한덕수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위임했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위임했어요? 대통령 탄핵만이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예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윤석열이 탄핵당하면요, 그 다음은 한덕수가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민주당의 한덕수도 공동정범으로 탄핵을 시키면요,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도 날려버리면요, 교육부총리가 하는 거예요. 교육부총리도 날려버리면요,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장관들도 서열이 있어요. 진짜로요. 대통령 거리시 국무총리 거리시
부총리 거르시,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다 서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그 누구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정을 운영받아갖고 이어나갈 인간 없습니다. 다 공범들이에요. 응? 이재명 깜빵 사형당해라 이 개새끼야. 너는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게, 저런 게 매니저님 두 눈 부릅뜨고 이찍이 아니라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저런 것들 빨리빨리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질서 있는 윤석열의 조기 퇴진, 누구를 위해서 질서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지가 망쳐놓고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뭘까요? 응?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죠. 여러분들이 아셔도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불법 정권을 계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제 말 안 틀리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면서 시간 끈 다음에 1년 임기 단축,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개헌하면 내년 5월까지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에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윤석열 탄핵도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조중동이 그렇게 떠들었던,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떠들었던 탄핵은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다. 제가 평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제 방송 조금 들으신 분들은 탄핵은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근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안 그래요? 탄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들이 끌어내린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헌정 질서의 문란, 중단 아니죠. 저런 윤석열 같은 위험한 인간을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기고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거예요. 헌정을 파괴하는, 대한민국의 국기 문란을 하면서 입법부를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게 하는 거는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같은 잘못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저는 한동훈과 한덕수의 오늘 더맨더머인 줄 알았습니다. 니네가 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앉아서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은 대통령 사임한다는 소리 안 했는데 지네들이 앉아갖고 저희가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지랄 떤 거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 안 그래요? 윤석열이가 오늘 자기가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물러난다고 얘기했나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지네들이 모여갖고 총리와 저희 국힘당이 만나갖고 저희가 장난칩니까? 국정을 지네가 장악하려고 그런 거예요. 한동훈과 한덕수가 헌정질서를 지네가 파기한 거예요. 응? 한 새끼 탄핵했더니 더 등신 같은 것들 2개가 나와갖고 또 오늘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응? 윤석열이라는 헌법 파괴자가 12월 3일날 계엄령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더니 한 새끼 탄핵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새끼 찌그러지고 더 지랄하는 새끼 2명이 나타난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한덕수는 이번에 12.3 내란 사건에 대해서 공범 아닌가요? 국무총리였잖아요. 무슨 공범이 권한을 이용받습니까? 권한도 없는 대표.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에게 위임하게 돼 있나요? 공산당이야?
나 하나 물어보자. 여기가 무슨 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이야? 언제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공산당이야? 니네가 왜 위임받는데? 어? 무슨 공동으로 무슨 난 깜짝 놀랐어요. 응? 그리고 한동훈 말장난 그만해라 이제. 사실상 직무배제? 난 태어나서 사실상 직무배제는 뭡니까? 이재일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법률 용어에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에? 사실상 직무배제는 뭐예요? 어?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배제, 사실상 그러면 거짓상 직무배제는 뭔데? 어? 내가 뭐 사실상 직무배제라고 떠들었더니 바로 오늘 이상민 장관 제거하고 방첩사령관 뭐 후임에 하고 국정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어? 인사권, 군특수권 그대로 다 행사하고 있어요. 사실상 직무배제라고 떠들더니 오늘 인사권, 군통수권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응? 지금 김용현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을 했고요. 5일날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했고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령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을 했고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어? 사실상 직무배제? 할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어? 정말 여러분들 지금 말장난 크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시간 벌어서 불법 정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어? 질서 있는 퇴진이 뭐야? 민주주의 작동 원리인 탄핵, 국회에서 탄핵하는 거잖아요.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불법 정권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 와중에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국힘당은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권력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이죠. 이거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정당 해산시키면 딱 숨도 못 쉽니다. 이 와중에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통령이 정당에다가 모든 걸 위임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윤계는 우리한테 운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친한계는 이거는 당대표에게 위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랄들하고 앉아있어요. 지네끼리. 응? 그냥 동반 자살이나 할 새끼들이 응? 윤석열이가 당한테 일임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한테 일임한 거다. 저쪽에게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일임한 거다. 아니다. 당대표에게 위임한 거다. 이지랄 떨고 앉아있습니다. 지네끼리. 응? 더 웃긴 건 여러분들 나는 몰랐는데 친한계 한지아가 수석대변인이라며. 한지아가 친한계인데 이게 누구냐면 하나갑 조카야. 어디서 봤나 했더니 하나갑 조카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추경호 재신임이 73대 2로 다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국힘당 애들을 니들은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와중에 한동훈이가 목숨 걸고 민주투사같이 나오면 곤란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처음에 이거는 불법 계엄령이고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할 때 이러면 곤란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이 계엄령을 막아낸 게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고, 한동훈이가 국힘당 의원들과 같이 들어와서 만약에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렇잖아. 한동훈이가 마치 이 계엄령을 자기가 막아낸 척하고, 그러면 단번에 윤석열과 말을 안 해도 선긋기가 되고,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다르다 이렇게. 야, 나는데 한동훈이가 그 다음에 딱 바뀌면서 그냥 탄핵 표결에 당론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에 찬성해주고, 나는 한동훈이나 지금 국힘당에서 누군가가 마치 민주투사인 양 눈치 빠른 새끼들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럴까봐 가장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같이 죽을 운명이다라고 생각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 한동훈은 누가 봐도 국힘당의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한동훈이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에요. 한동훈에게는 제가 보면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동훈은 끝났어요. 한마디로 내란 수계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한동훈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란 수계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고 대통령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어떤 결정적인, 나중에 역사에서 저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순간을 얘기할 겁니다. 뭐냐,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다음 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찾아가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갖고 윤석열 탄핵을 논의했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의 경쟁자가 될 뻔했어요. 그쵸? 용산으로 쪼르르 가갖고 질서 있는 태진 이거 듣지 말고, 더 이상 한동훈이가 그랬잖아.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의 직무를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그랬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면 엄청난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차별화가 되고 진짜 국힘당의 리더가 될 뻔했지. 근데 이 한동훈이의 정무감각 제로죠. 동훈아 너 잠깐 들어와라. 이번엔 밥 줄게. 이번에도 저 밥 안 먹이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야 이 새끼야, 이번엔 밥을 줄게. 그러니까 지금 가도 됩니까? 갔잖아. 갔더니 곳에 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네가 이제 당이랑 협조해서 다 해. 너에게 권력을 줄게. 응? 딱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새끼가 진짜 이번엔 믿어도 됩니까? 응? 진짜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의외의 반응 아니었어요 처음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한동훈이가 국민과 함께 막아나겠다라고 할 때 조금 이상했어 기분이. 그런 거 느낀 사람 없어요? 한동훈이가 국민과 함께 계엄령 막아내겠다라고 할 때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죠. 이거는 한동훈이의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뭔가 불안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상했죠. 이거는 우리가 알던 한동훈이나 우리가 알던 국힘당의 논평이나 그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러다가 이 새끼 완전 이번 기회에 윤석열과 선긋기 하면서 홀로서기가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용산을 대통령실을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한동훈이가 이제 윤석열과 이제는 내란 수계의 후계자로 마음먹고 질서 있는 태진 이런 개설이라는데, 만약에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윤석열이 계엄 해제,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잘하고 있었잖아. 나름 국회에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의 박지민 의원이 혹시나 한동훈이, 왜냐면 그 체포명단에 한동훈이가 있었잖아. 그렇잖아. 체포명단에 한동훈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이미 윤석열과 선긋기가 가능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를 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바로 만나갖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탄핵 추진에 한동훈이가 1등 공신이 될 뻔했어. 그치? 예? 당연히 민주당은 탄핵을 찬성하는 거지만 한동훈 결심했다 그래갖고 한동훈 친한계 윤석열 탄핵을 앞장섰다 그러면
윤석열의 이 모든 계엄령이란 불법이 한동훈에 의해서 종결시켰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가 영웅이 될 뻔했어. 근데 용산 갔다 오고 나서 질서 있는 퇴진, 모든 권력을 이해하겠다 이 개소리 하는 바람에 한동훈은 정치 생명 끝났다. 저는 그런 거를 좀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고, 민주당에서요 오늘 그 더맨더머 쌍한이 오늘 발표를 했죠. 한덕수 총리와 잘 상의해서 국힘당과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키겠다. 응?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사임을 안 했는데 지네가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아직도 결재를 윤석열이가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하나 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기자가 한동훈이한테 그럼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답 못하잖아. 대답 못하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민주당이요 한덕수 탄핵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죄 공범이 분명히 한덕수도 내란죄 공범의 탄핵 사유가 적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아직 검토 중이에요.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다음에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한덕수를 먼저 탄핵해 놓으면 안 돼요. 윤석열 탄핵하고 한덕수도 국정 내란 공범으로 탄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최상목한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넘어가요. 그나마 한덕수보다는 덜 정치적인 최상목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탄핵, 어떤 국정조사, 특검 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 공범으로 지금 고발된 상태고 경찰청장을 탄핵안을 12일 처리합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발빠르게 여러분들 칼을 빼들었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지금 탄핵 9일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9일날 12월 10일까지가 본회의예요. 잘 보세요. 국회는 9월 1일날 본회의가 개최돼서 12월 10일까지 본회의고, 12월 10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임시회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9일날 발의를 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12일날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잘 보세요. 9일날 박성재, 그 다음에 이게 조진웅과 그 새끼 경찰청장 2명을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12일날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일날 본회의, 그러니까 마지막 날 보고하고 12일 처리할 예정이고, 내란 이제 상설 특검을 하겠대요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왜 하냐면 내란 특검을 또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겠죠. 윤석열이가 거부권 쓸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김건희 특검법도 12일날 다 처리를 한다고 하고, 윤석열 탄핵은 11일날 여러분들 올리면 14일날 12일날이나 11일날 올려서 회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윤석열 탄핵은 같은 회기에 동일 사건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윤석열 탄핵은 정기국회 12월 10일이 끝난 다음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일부터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탄핵은 14일이 여러분들 임시국회 계속 열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그런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내란 특검, 상설 특검도 9일날 발의하고 12일날 처리하고, 역시 김건희 특검도 9일날 발의하고 또 12일날 처리하고, 해병대 국정조사도 지금 다 같이 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오늘 통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이랑 한덕수랑 더맨더머 기자회견이 나온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윤석열 탄핵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잖아요.
예산 추가 삭감하겠다. 대통령실 예산 추가 삭감하겠다.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제 할 일 없잖아요. 모든 직무 안 한다며요. 안 그래요? 내 말 맞잖아. 이제 앞으로 외교나 안보나 뭐 자기가 정당한테 위임하고 국무총리한테 위임한다며요. 돈 필요 없잖아. 그쵸? 돈 필요 없잖아. 돈 쓸데없으니까 삭감. 응? 안 한다며. 그리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 오늘 경제부총리라는 애가 한덕수 총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안이 굉장히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야당이 좀 협조를 해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예산은 좀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어?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 내란의 공범 새끼들이 내년에 돈 쓰게 해달라고 하면서 한덕수랑 최상무기가 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총뿌리를 겨눴던 이 개같은 이 정부의 관료 새끼들이 내년 돈 쓰게 예산안 통과시켜달래요. 응? 적어도 국무회의에서 목숨 걸고 말렸어야죠. 민주당 윤석열 탄핵 없이는 예산안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다. 방침입니다. 통쾌하죠. 민주당 절대 윤석열 탄핵 없이는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대국민 담화 쇼츠 담화 있죠. 윤석열이의 대국민 쇼츠 담화 2분 30초인가요? 얘네들 그러니까 이재일 변호사도 얘네들 법률가 맞아요? 어? 법률가 맞냐고.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윤석열의 쇼츠 담화 자체가 위헌입니다. 응? 헌법상 권한 대행 조항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탄핵된 다음에 그 거리된 자리를 국무총리가 하는 거 있지만 지가 관두지 않으면서 권한을 이행할 자격은 없어요. 그쵸? 또 헌법을 파기한 거예요. 지가 뭔데 윤석열 지가 뭔데 딴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냐고요. 웃기잖아요. 윤석열은 우리는 찍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찍어갖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준 겁니다. 근데 네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다 그래갖고 우리가 윤석열한테 딴 사람한테 권력 주라고 우리가 위임했나요? 이것도 위헌이에요. 어? 그것도 중요한 거는 헌법 파괴자가 있는 위헌 정당에 권력을 넘겨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오늘 사실 여러분들 한동훈이랑 한덕수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군요. 경찰이 출동해갖고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저 대국민 담화 끝나자마자 기다렸다가 경찰이 바로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랑 한덕수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킵니까? 이거 쿠데타였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랑 한덕수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윤석열을 지네 마음대로 직무 배제시키고 자기네가 앞으로 당과 아니 이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거 대놓고 쿠데타 한 건데 이거 기다렸다 체포해도 아무 소리 못해요. 아니 권한이 없잖아. 지네가 뭔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킵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거는 국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자격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탄핵 절차밖에 없는 거예요. 지네가 뭔데? 그러니까 제2의 내란 사태라고 하는 거죠. 응? 제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하려던 거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한동훈이 계속 이런 말장난을 하죠. 대통령은 지금 이선으로 후퇴해서 그 어떤 직무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선 후퇴, 그렇죠? 시간 벌기용. 이건 그냥 눈속임. 탄핵 면제받고 국민들이 조금 잊혀지면 지네들이 윤석열과 선긋기하고 다시 대통령 후보 내갖고 됐다 싶을 때 중임제 개헌하면 던지자 이거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눈속임이냐면요. 국힘당이 시간 벌기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절대 여러분들은 즉각 탄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주당이 당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정치 분석을 하고 이쪽에 돌아가는 거를 잘 알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만약에 시간을 저것들이 근데 시간을 끌 수도 없지만 만약에 시간을 끌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개헌을 던지잖아요. 개헌을 던지면 아까 하야 문제부터 얘기해. 왜 제가 절대 윤석열이가 하야한다, 응? 뭐 즉각 사임한다 이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냐면요. 왜 즉각 사임이나 하야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냐면요. 저것들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즉각 사퇴하거나 하야를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 사퇴할까요? 아니, 즉각 사퇴하면 땡큐지. 즉각 사퇴하면 땡큐지. 60일 후에 대선 치르니까 즉각 사퇴하면 땡큐고 즉각 내려오면 땡큐야. 절대 조건을 겁니다. 정치는 저쪽에서 윤석열 즉각 사퇴할게, 면죄부 달라, 김건희 윤석열 수사 안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 협상을 개같은 걸 들어와요. 응? 엄청난 딜이 들어오면요, 예전에 수박들이 있었던 민주당 같으면요 이게 흔들려요. 옛날에 여러분들 막 박근혜 그 당시에 이선 후퇴하고 물러난다고 할 때 계속 정치적인 딜이 들어왔어요. 박근혜의 죄를 묻지 않겠다, 뭐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안에서도 저 조건을 좀 받아주자,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이게 무슨 보복이야? 우리가 윤석열한테 뭘 했다고 우리가 당하기만 했지. 윤석열한테 언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윤석열한테 피해를 준 거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두드려 맞고, 조국 두드려 맞고, 문재인 두드려 맞고, 국민들 두드려 맞고, 우리가 언제 윤석열한테 하나라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응?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내려간다, 그래갖고 내려가면 상관없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협상이 오거나 개헌을 요구를 하거나 이지랄 떨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요, 법적으로 탄핵시켜갖고 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응?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저놈들 사임해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평생 윤석열, 김건희 경호원 붙여갖고 여러분들 모실 일이 있습니까? 내란 수계로 여러분들 탄핵한 다음에 가장 심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다스려갖고 저것들을 정말 대통령이었다는 자체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절대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야나 즉각 사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여러분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즉각 하야나 사임, 저것들을 할 놈들도 아니고, 만약에 한다 그래도 저것들은 조건을 달면 괜히 그 조건 단 거 갖고 이건 받자 말자 하면서 쟤네들이 노리는 게, 지네가 하야 조건 또는 사임 조건으로 글은 던진 다음에 우리 진영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탄핵 이후에는 쳐다도 안 보면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내란 수계 윤석열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장관들은요 내란 수계의 공범들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과 그 잔당들,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국힘당의 추경호, 한동훈 할 것 없이 국힘당 108명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들 전부 소탕해야 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잔당들이 남아서 장관 자리에 있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계엄에 동조하거나 말리지 못한 인간들 윤석열 탄핵한 다음에 전부 날려야 됩니다. 전부 날리고 국무총리도 날리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권한대행이 올지 몰라도 국무총리를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쵸? 제 방법은 이거예요. 한덕수 날리면 최상목이가 2인자가 돼요. 최상목, 우리가 국무총리 추천할게. 우리 추천안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야당이 추천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엄정하게 날려야 되는 거예요. 최상목 말 안 들으면 최상목 날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날리고.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세요? 추미애 대표든지 추미애 의원이든지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 야당이 추천하는 국무총리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안 받아 날리고, 너 누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날리고. 지금 이제 국정이 니들 다 공범 아니야 라고 하면 야당이 왜? 국무총리는 야당의 찬반 투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국무총리를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쵸?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 순서예요. 교육부 장관 뭐 이렇게 다 날린 다음에 야당 추천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지금 현재 만약에 뭐 한덕수 날라가고 최상목이면 최상목이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재가를 하면 국무총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최상목이 날리고, 응?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잔당들을 다 지금 다 솎아내야 돼요. 이놈들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부터 절대 김용현이나 이 내란 사건을 절대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이 내란 사건을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면 안 된다. 어제 짜고 치는 셀프 출석으로 김용현이를 검찰이 신병 확보를 했죠. 응?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새끼들이 지금 노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뭘 추진하고 있냐면요, 상설특검과 함께요, 지금 민주당 내일 당장 뭐를 해야 되냐, 내란 국정조사를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란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먼저 해야 돼요. 국정조사는 민주당끼리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내란 국정조사를, 왜 그러면 야당 국힘당이 협조 안 하면 그냥 국회의장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란 국정조사가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검찰이 왜 빠르게 김용현을 숨겨줬냐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진실 공방이 펼쳐지잖아요. 어떤 뭐 부대장은 실탄을 지급했다, 어떤 부대장은 지급하지 말라 그랬다. 특전사 안에서도 특전사령관은 자기가 뭐 막는 척하고 오히려 1공수는 특전사령관이 시켰다. 이거 여러분들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김용현이 같은 애들을 왜 검찰이 도피시킨 거예요. 검찰이 왜 도피시켰냐, 김용현이를 잡아다가 국정조사에 앉히면 어떻게 되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부 입막음하려고 검찰이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들이 왜 갑자기 김용현이를 셀프 출석한 것을 왜 갑자기 체포영장을 쳤겠어요? 응?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 수괴죠. 그 내란 수괴와 여태까지 동조했던 인간들은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윤석열 내란 사건의 특수본부를 운영을 하고 지네가 정의의 칼날을 휘두른다고요? 나라 이 꼬라지 될 때 가장 큰 책임은 검찰이에요. 김건희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만 했어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 수사를 안 했던 그 검찰이 만들어놓은 나라입니다. 응? 검찰은 이번 윤석열 내란 사건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검찰은 결코 이번 내란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 호위무사 역할을 만천하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주가주장 면죄부 준 새끼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란 사건의 주체가 됩니까? 응?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쇼하는 거예요. 무슨 김용현이를 잡고 윤석열을, 내가 하는 검찰이 여러분들 그러면 니들 왜 윤석열은 체포 안 하는데? 응? 윤석열 왜 체포 안 하는데? 김용현이가 내란 주도자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야. 눈에 보이는 내란 수괴는 안 잡고 김용현이 빼돌려갖고 국가수사본부에 가갖고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꾸미냐? 대통령실의 법무담당인 김주현과 지금 법무부 장관 박성재, 대통령실의 김주현이가 꾸며갖고 검찰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과 소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하지만 윤석열을 직권남용으로,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를 하면 윤석열은 변호인을 통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밖의 사건이라서 공소 기각됩니다. 무죄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검찰 수사권 범위 밖에 있는 사건. 지금 검찰의 주장은 직권남용을 확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한다라고 이 새끼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못하는 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뭐든지 전부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이 개검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김주현이 민정수석이 노리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이 사건을 축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된 다음에 윤석열과 김용현 내란 수괴들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공소 유지하는 재판에 가면 분명히 윤석열 변호인, 김용현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란 범죄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공소가 기각되면 이 새끼들은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받아도 직권남용죄는 여러분들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검찰의 꼼수를 미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검찰이 왜 이렇게 발빠르게 김용현이를 잡아놓고 지네들이 내란 수계의 수사의 중심이 되려고 하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찰은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들 그래도 검찰 개혁을 했던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에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흔들어서 검찰의 6개 수사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검찰 수사권 조정이 안 이루어졌으면 내란죄도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전부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릴게요. 이 검찰 새끼들이 꼼수를 절대 검찰 믿지 마세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고검장이고 윤석열 개검찰에서 출세한 새끼들이에요. 이런 검찰이 지금 윤석열 수사한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을 거예요? 김용현이 언론에서 체포해갖고 지금 있다 빼돌린 거예요, 범죄자. 그럼 뭐가 심각한 일이냐? 이 새끼들이 진짜 노리는 건 뭐냐?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죠. 그래서 경찰과 지금 합동작전을 하자고 하죠. 근데 경찰이 거부했죠. 니들이 가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여러분들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 됐으면요, 예전 같으면요, 여기 이재일 변호사도 계시지만 검찰에서요, 야 사건 갖고 와,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옛날 같아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 됐으면 경찰에 있는 사건을 야 검찰로 갖고 와, 찍소리도 못하고 경찰이 올렸어야 돼요. 근데 요번에 경찰이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검찰이 똥줄 타갖고 막 특수본 꾸려갖고 막 김용현 먼저 체포하고 하면서 왜 치고 나가냐? 내란죄는요, 지금 내란죄는 여러가지 여러분들 범죄가 걸려있죠. 내란 수괴가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걸려있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많이 먹어야 5년이에요.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경찰에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 사건을 수사를 하면 당연히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형을 때리는 거예요. 맞지요, 이재일 변호사님? 이게 동일 사건에서 여러가지 범죄가 성립을 되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갖고 내란 수괴가 성립되면 윤석열은, 김용현이는 최하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사건을 가져가서 직권남용으로만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5년 이하에. 응?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라는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뛰어들었어요. 니들 다 아니야. 이거는 상설특검에서 수사해야 돼. 국수본도 믿으면 안 돼요. 국수본은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국수본이 왜 수사에 나서는 줄 아세요? 응? 국수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오면서 검찰과 선을 긋는 거는요, 이번 12.3 쿠데타 때, 내란 때 경찰이 동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그 누구도 국회를 막아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게 경찰 집단이잖아요. 그쵸? 경찰이 그 누구도 전쟁 중에도 국회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조지호인가요? 경찰청장 새끼가 계엄군과 이 내란 수괴들과 합동으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자체가 계엄 동지호 세력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경찰 작살나겠다 싶어갖고 경찰이 지금 국수본이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국수본이 나름 검찰보다는 왜 국수본이 낫냐? 여러분들 갑자기 국수본이 수사를 한다니까 120명이었거든요. 수사 인력이. 거기에다가 30명을 추가해갖고 150명이 한다 그러죠. 근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20명에 수사관 30명이에요. 엄청난 인원이죠. 왜 그러냐?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뺏어와서 그런 거예요. 국정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대공수사권을 국수본으로 뺏어오면서 국수본 안보위원회인가? 국수본 안보단이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전에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있던 사건을 국수본 안보단으로 갖고 오면서 이쪽에 인원이 120명이 있던 거예요.
이 120명이 있던 인원이 이번에 내란 사건에 안보 사건이니까 여기에 투입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전 같으면 그냥 대공수사권 전부 국정원에 갖고 있었고, 진짜 국정원 검찰개혁은 실패했어도 국정원 개혁 제대로 해놨잖아요. 이번에 국정원 개혁 예전에 안 해놨으면 이번 계엄령 사건 때 국정원이 가장 앞에서 요인 체포하고 지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응? 문재인 대통령이 욕도 많이 먹고 검찰개혁 실패하고 윤석열이라 그래갖고 욕도 많이 먹지만 국정원 개혁 잘 해나갖고 이번에 국정원이 이번에 반기 들고 요인 체포 못한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응?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공수처도 지금 존재감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막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 뜬금없이 갑자기 사건 이관해라. 이거 고위공직자들이니까 사건 공수처로 넘겨라. 누가 넘기겠냐고. 경찰은 진 죄가 있으니까 이번 국가안보수사단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그나마 국가안보수사단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죠. 지금 김용현이를 뺏겼어요. 지금 경찰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저 새끼들이 내란범 빼돌린다고 검찰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공관 김용현이 공관 국방부 장관실이었죠. 공관이 처음으로 압수수색 당했대요. 공관 집무실 자택 통신기록 다 잡고 있고요. 내란 수사는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절대 넘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국가수사본부는 뭐가 한계가 있냐? 국가수사본부도 행정부의 어떤 그 밑에 있는 거지만 이 경찰청장이 이번에 계엄령의 사건에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쵸? 경찰청장 조지호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청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무조건 경찰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검찰이 노리는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결국은 지네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까지 한다라고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걔네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5년 이하로 한 다음에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뇌부들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도 사실 믿을 수 없었고, 지금 시급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민주당이 내일 여러분들 상설특검을 발의한다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저쪽에서 반대를 못합니다. 상설특검을 발의를 하면 저쪽에서 반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바로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국정조사.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증거가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정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증인들이 서로 나오려고 합니다. 국가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숨는다고 해결 안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새끼가 시켜갖고 나중에 이대로 넘어가면 자기는 내란 사범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갖고 출동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국정조사를 하면 서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그래서 김용현이를 국정조사에서 빼내기 위해서 검찰이 잽싸게 체포를 한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지랄 떠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일 국정조사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국정조사를 하면 바로 며칠 후면 경찰청장 나와라, 특전사령관 나와라, 수방사령관 나와라, 그 다음에 기무사령관 나와라, 그래갖고 다 조지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국정조사에서 확보를 한 다음에 경찰청과 함께 같이 경찰청이 지금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으로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주면 안 돼요. 지금 김용현이를 여러분들 누가 체포했죠? 김용현이를 지금 검찰이 체포했죠. 지금 특검보다
윤석열 구속이 빠르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 디데이가 12월 12일 날이라는 의미 있는 상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날 전두환이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상징적으로 경찰이 됐던 검찰이 됐던 이번 주 윤석열 구속을 시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또 마침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지금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근데 여러분들 절대 검찰 믿으면 안 됩니다. 검찰이 저렇게 뭐 누구 체포했다, 쇼했다, 뭐 나왔다,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 할 건데 그거에 그런 얘기하고 지랄할 때마다 김건희 수사는, 그럼 김건희 수사는 계속 여러분들은 외쳐줘야 돼요. 왜 윤석열은 체포 안 하냐? 응? 왜 윤석열은 체포 안 하냐? 계속 여러분들은 외쳐야 돼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오늘 지금 개헌 문건 나온 거 보셨죠? 저도 개헌 문건을 좀 입수를 했는데 추미애 의원실에서 개헌 문건이 입수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난 3월부터 준비했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걸 조금 빨리 입수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개헌 문건 간단하게 제가 입수한 개헌 문건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개헌 문건 이거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이거 개헌 문건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야. 잠깐만요. 어디 갔지?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자료가 너무 많아갖고. 됐다. 다운로드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총 몇 페이지짜리냐면요.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보고라고 써 있죠. 참고 보고라고 써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절차, 법적 절차가 이렇게 계엄 선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계엄 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뭐 이렇게 나눠서 하고, 합수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개혁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 사령관 임명 절차, 체안 유지와 정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뭐 계엄 사령관 업무는 여러분들 보시면 주요 쟁점 사항, 계엄 사령관에 육해 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다 나와 있고, 합동 수사 기구 나중에 제가 좀 올려놓을게요. 기타 고려사항, 주요 쟁점사항, 통합방위 사태가 계엄 별개의 개념으로 적의 침투 및 도발과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시기에 선포될 수 있음. 적 침투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 통제 불능, 지역 계엄 발령 가능.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었죠. 80년 5월 12.16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를 참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렁거렸죠. 1979년 박정희 죽은 날 그 개헌법과 80년 5월 개헌법을 참고자료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포고령에도 이게 포함된 겁니다. 영장 없이 막 이런 것들. 강조사항. 이거 똑같지요. 이번 포고령이랑 정치 목적의 오ging 및 집회를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파 보도 및 방송 사전 검열, 태업 및 파업을 일체 금한다. 유언비용 똑같죠. 이번 거랑 똑같죠. 이게 오늘 이번에 그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게 1979년 12.16 사태의 계엄 포고령과 5.18 때 5월 17일 날 군사 반란 일으켰을 때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학살을 했을 때랑 똑같은 거고요. 적어도 3월 달부터 준비했던, 우발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3월부터 준비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에 계엄을 내리고 이 내란의 본질은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 윤석열은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군을 이용하고 국회를 폐쇄한 다음에 다시,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장악을 한 다음에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실시해서 지네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영장 없이 체포, 민간인 수사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여인영입니다. 여인영, 김용현,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돼요. 진짜로. 이놈들이 그걸 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해요? 개입하면 안 되죠. 맞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우린 민주주의 국가이고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은 안 되죠. 그러나 미국을 무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정을 운영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좌파고 저도 좌측에 있고 대한민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세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 있는 형태고, 주한 미군에 의해서 전시작전권도 넘어가서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제도적 절차를 응원해주는 미국을 굳이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욕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냐. 우리가 5.18 때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학살을 할 때 유일하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전두환의 계엄군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었죠. 저한테 왜 미국이 개입하는 거를 좋아하냐. 적어도 미국은 한국적 민주제도 절차가 잘 작동하기를 촉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존중돼야 된다. 적어도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면 그래도 큰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윤석열 탄핵이 부결되니까 백악관에서 민주적 절차가 작동돼야 된다. 이거는 국힘당을 압박을 하는 거죠. 평화 시위 모든 상황을 존중한다. 한미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다. 미군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한반도 평화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전 세계가 보고 있고 미국도 대한민국 평화 시위에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력 진압은 못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야 반미를 외치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민족주의자들이지만 지금 윤석열과 지금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미국 없으면 대한민국이 당장 망한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 뉴라이트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반국가 세력들 있죠.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미국은 자기네들의 정신적인 아버지예요.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응?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미 동맹 하잖아요. 이번에 미국은 민주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40년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신했던 미국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윤석열 편에 서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섰다라는 좀 변화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0년에 5.18 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편을 들어줬던 게 미국이지만 21세기 2024년에는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편에 서서 이런 성명을 내준 것만으로도 미국의 변화를 이끈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미국이 개입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민들 지지 성명은 환영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